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 고백의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손길이 아직 제 피부에 남아 있었죠. 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그의 숨결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저는 다른 남자의 품에 있었어요. 45살, 피아노를 전공했던 박지현. 그게 바로 저예요. 결혼 10년 차,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외롭게 지내던 평범한 주부였죠. 하지만 그 2박 3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젊은 정원사와의 만남, 금지된 끌림, 그리고 멈출 수 없었던 열정. 저는 박지연 45살입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저택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아이는 없었죠. 남편은 제약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제 하루는 너무나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남편은 신문을 보며 식사를 했고요. 저는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했죠. 남편은 7시 30분이면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혼자 남은 저택은 너무 넓고 조용했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쇼팽을 쳤습니다. 한때는 꿈이었던 음악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시간을 때우는 도구일 뿐이었죠. 외로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외로웠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과 제가 이렇게 멀어진 게요. 그는 집에 돌아와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도 등을 돌렸죠. 마지막으로 손을 잡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한 달에 한 번 남편의 양복을 정리할 때였어요. 주머니에서 명함이 나왔습니다. 룸사롱이었죠. 처음엔 분노했어요. 하지만 이내 무기력함이 밀려왔습니다. 따지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죠. 아니, 용기가 아니라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따져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외로움이 쌓이고 또 쌓였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마당의 정원이 너무 흐트러져 있었죠. 혼자서 관리하기엔 너무 넓었어요. 남편에게 정원사를 부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어요. 알아서 해. 돈은 카드 쓰고. 그게 다였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정원 관리 업체를 찾았어요. 리뷰가 좋은 곳으로 전화를 걸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2박 3일로 정원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큰 정원이라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정원 관리 나온 강태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키가 컸죠. 180cm는 됐을 거예요.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팔뚝에 근육이 드러났습니다. 땀바지를 두른 이마 위로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 보였어요. 네. 들어오세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강태양 씨는 정원 도구가 든 큰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뒤뜰로 안내했죠. 와, 정원이 정말 넓으시네요. 관리하시기 힘드셨겠어요. 그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접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는지 기억이 안 났죠. 힘들긴 했어요. 혼자 하기엔 너무 넓어서요. 사모님 혼자 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그의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으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2박 3일이면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는 다시 웃었어요. 뭔가가 달랐습니다. 남편에게선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 있었죠. 저는 그에게 물과 간단한 간식을 갖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준비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강태양 씨가 윗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민소매 셔츠만 남았는데 등 근육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움직였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정신 차려, 박지연.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과 수건, 그리고 간식을 쟁반에 담았어요. 뒤뜰로 나가 그에게 건넸죠.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말 세심하시네요. 그가 물을 받아 마셨어요. 목젖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 걸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척 했지만 자꾸 창밖을 봤습니다. 강태양 씨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잡초를 뽑고 나무를 다듬고 흙을 고르고 땀이 등에 흥건히 젖어 있었죠. 점심시간이 됐어요. 뭐 드시겠어요? 제가 뭐 좀 만들어 드릴게요. 그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사모님. 제가 도시락 싸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부엌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했죠.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거였어요. 상을 차려서 뒤뜰로 나갔습니다. 사모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괜찮아요. 어차피 혼자 먹기 심심했어요. 우리는 마당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강태양 씨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사모님,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그의 칭찬에 또다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남편은 제 요리에 대해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었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강태양 씨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고 한 공기를 더 달라고 했죠.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어요. 사모님은 안 드세요? 저는 이미 먹었어요.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먹는 걸 보는 게 더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강태양 씨가 말했어요. 사모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어요. 네. 아, 죄송해요. 실례가 됐다면요. 근데 정말이에요. 사장님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모님이 계셔서요.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은 저를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겨우 그 말밖에 못했어요. 강태양 씨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상했어요.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됐을까요? 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강태양 씨는 정원 구석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등에 흥건히 젖어 있었죠. 물을 한 잔 갖다 드리려고 부엌에서 쟁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강태양 씨가 윗옷을 벗고 있었어요. 더위 때문이겠죠. 당연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 근육, 복근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땀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정신 차려, 박지연.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창밖을 봤어요. 강태양 씨가 정원 한쪽에 있는 수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야외 수도관이 있는 곳이었죠. 몸을 씻으려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며 쟁반을 들고 뒤뜰로 나가려던 순간 제 발이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강태양 씨가 하의까지 벗고 있었어요. 속옷만 남았습니다. 아니, 잠깐. 그것마저.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가 완전히 옷을 벗었습니다. 야외 샤워 시설 앞에서 수도를 틀자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졌어요. 강태양 씨가 머리부터 온몸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저는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눈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그의 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근육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였죠.
그리고 그것이 보였습니다. 어쩜 저렇게 클 수가 있지? 입이 저절로 벌어졌어요. 사람이 정말 저럴 수가 있나? 제가 아는 남성의 신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크기도 크기였지만 그 당당함, 건강함, 생명력, 모든 게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쟁반을 든 채로 창가에서 그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강태양 씨는 샤워를 계속했습니다. 몸에 비누를 문질렀어요. 그 모든 움직임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숨이 가빠졌죠. 이상했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샤워가 끝났어요. 강태양 씨가 수건으로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급하게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쟁반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뜨거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방금 뭘 본 거야, 박지연? 자책했어요. 하지만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진정하려고 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강태양 씨의 몸, 그의 그것,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쩜 저렇게 클 수가 있지? 다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감으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물줄기를 맞으며 서 있던 그의 모습, 당당하고 건강한 신체, 그리고 그것, 숨이 가빠졌어요.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욕망이었죠. 아니, 이건 욕망이 아니었어요. 그 이상이었습니다. 갈망, 간절함,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안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누웠죠. 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아래로, 몸이 반응했습니다. 강태양 씨를 생각하며, 그의 몸을, 그의 그것을 상상하며, 저는 혼자 저를 위로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남편과는 몇 년째 그런 관계가 없었거든요. 혼자 이렇게 한 것도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강태양 씨의 이미지가 너무 강렬했으니까요. 물을 맞으며 서 있던 모습, 근육질의 몸, 그리고 그 압도적인 크기,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어요. 만약 저 사람과, 만약 우리가, 상상이 계속됐습니다. 어떤 느낌일까? 저렇게 큰 걸로, 제 안에, 상상만으로 숨이 막혔어요. 손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강태양 씨, 그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어요. 태양 씨, 만약 당신이 저를, 만약 제가 당신을, 절정이 다가왔습니다. 온몸이 경련했어요.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죠. 얼마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방금 뭘 한 거야?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만족감도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쾌감이었으니까요. 샤워를 하러 갔어요. 찬물로 온몸을 씻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 있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뭔가가 제 안에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부엌으로 내려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강태양 씨는 다시 옷을 입고 정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일은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요. 물을 준비해서 나갔어요. 수고하세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자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까 본 그의 몸이,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들어갈게요. 급하게 돌아섰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가신데. 아니에요. 더워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죠. 저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강태양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예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자꾸만 그가 생각났어요. 그의 몸이, 그의 그것이. 상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어요. 강태양 씨가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갔죠.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밖에서 뭐 사 먹으려고요? 안 돼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사모님, 정말 괜찮아요. 저는 이미 부엌으로 향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제육볶음을 만들었습니다. 정성껏 상을 차렸죠.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강태양 씨는 샤워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젖은 머리에서 샴푸 향이 났어요. 깨끗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여전히 근육의 윤곽이 드러났죠.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강태양 씨가 운동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헬스장에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몸이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말이 나오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말해버렸다는 걸요. 그게. 강태양 씨가 웃었어요. 네, 운동은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건강해야 일도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의 웃음에 긴장이 풀렸어요. 사모님도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피부도 정말 좋으시고요. 또 칭찬이었어요. 저는 그냥 집에서 요가나 조금 하는 정도예요. 그것도 대단하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건데요.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하게 웃었던가요? 시간이 흘러 밤 9시가 됐어요. 너무 오래 붙잡은 것 같네요. 편히 쉬세요. 아니에요, 사모님. 정말 즐거웠어요. 강태양 씨가 객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언제 와? 내일 저녁에 갈게. 회의가 길어져서. 응. 전화가 끊어졌어요. 역시나였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강태양 씨의 웃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모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안 돼. 정신 차려, 박지연. 저는 눈을 꼭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했습니다. 옷도 신경 써서 골랐죠. 왜 이러는 걸까요? 아침을 준비하며 거울을 봤어요. 45살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괜찮았어요. 강태양 씨가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드세요. 와, 사모님. 오늘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저녁쯤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벌써 마지막이라니. 그렇군요. 왜 이렇게 아쉬운 걸까요? 강태양 씨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를 바라봤어요. 점심이 됐어요. 오늘은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메뉴였죠. 하지만 남편은 몇 년째 집에서 점심을 먹지 않았어요. 강태양 씨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와, 파스타까지 만드셨어요? 사모님, 정말 못하시는 게 뭐예요? 그의 칭찬에 웃음이 나왔어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요리도 잘하시고 아름다우시고 피아노도 치신다고 했잖아요. 네, 전공이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언젠가 연주 들어보고 싶어요. 그럴까요? 네, 정말이요. 식사 후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강태양 씨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어요. 오랜만에 치는 곡이었지만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죠. 연주가 끝나자 강태양 씨가 박수를 쳤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사모님.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은 정말 완벽하신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왜요? 그냥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강태양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외로우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사모님, 저한테는 솔직해도 돼요. 그의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금 외로워요. 고백이 나왔어요. 강태양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거칠지만 부드러웠죠. 사모님 같은 분이 외로우시면 안 되는데. 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태양 씨가 작업을 마무리했어요. 정원이 정말 아름다워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나무들과 꽃밭이 눈부셨죠. 와, 정말 예쁘네요. 뿌듯하네요. 사모님이 좋아하시니까요. 그가 웃었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경을 썼어요. 갈비찜을 만들고 여러 반찬을 준비했죠. 와, 사모님. 이건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잖아요. 특별히 준비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강태양 씨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행복한 2박 3일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대접 받은 적 없거든요.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모님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네. 남편은 일이 바빠서 자주 늦게 들어와요. 강태양 씨의 눈빛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사장님이 사모님의 소중함을 모르시나 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와인을 한 잔씩 마셨습니다. 사모님, 내일 아침이면 저 떠나야 해요. 알아요. 아쉬워요. 저도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강태양 씨가 조금씩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사모님, 네.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데요? 사모님은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 사모님을 사랑해도 될까요? 그 고백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태양 씨, 저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45이에요. 당신보다 10살이나 많아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유부녀예요. 결혼한 여자라고요. 알아요. 알면서도 이러는 거예요? 네. 왜요? 그가 제 두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사모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요. 하지만 그리고 저는 사모님의 아름다움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태양 씨, 사모님, 한 번만이라도 사모님을 안아도 될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사모님, 그가 속삭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죠. 오랜만에 느끼는 키스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어요. 그의 혀가 제 입술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도 받아들였죠. 혀가 엉켰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의 목을 감쌌죠. 더 깊은 키스였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강태양 씨가 잠시 떨어졌어요. 사모님, 그가 셔츠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 단추씩, 제 눈앞에서 셔츠가 벗겨졌어요. 넓은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단단한 가슴 근육이 보였죠. 복근이 선명했어요. 그날 본 그 몸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강태양 씨가 바지에 손을 댔어요. 벨트를 풀었습니다. 지퍼를 내렸죠. 바지가 벗겨졌어요. 이제 속옷만 남았습니다. 그것마저 벗었어요. 제 앞에 완전히 벗은 그가 서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날 본 그 몸, 그 물건, 실제로 눈앞에 있었어요. 어쩜 이렇게 클 수가 있지? 그때 했던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이미 단단하게 서 있었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그가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제 손을 잡아 그의 가슴에 올려놓았어요. 단단했습니다. 따뜻했죠.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강태양 씨가 저를 안아 올렸어요. 가볍게요. 그리고 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등을 벽에 기대게 했어요. 그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모님, 정말 아름다워요. 키스가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엔 더 격렬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몸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어깨를 지나 팔을 타고 옆구리를 훑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의 손이 허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엉덩이를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작은 신음을 냈어요. 그의 손길이 계속됐습니다.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어요. 치마 밑으로 손이 들어왔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위로 올라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장 민감한 곳에 거의 닿으려는 순간, 찰칵,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남편이었어요. 지연아, 나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습니다. 강태양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재빨리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장실로요. 빨리요. 우리는 서둘러 움직였어요. 강태양 씨를 1층 화장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잠깐만 여기 계세요. 그의 눈빛이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화장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왔어? 일찍 왔네. 회의가 일찍 끝났어.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와인잔 2개가 테이블에 있었어요. 남편이 잔을 받습니다. 왜 잔이 2개야? 그게 정원사가 왔었거든. 마지막 날이라 저녁 대접했어. 남편이 무관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 샤워하고 올게. 남편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강태양 씨가 서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남편이 갑자기 일찍 왔어요. 괜찮아요, 사모님. 제가 조심할게요. 그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남편이 씻고 나면 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때 나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분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다시 화장실로 갔습니다. 지금이에요. 빨리 객실로 가세요. 강태양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객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이미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반대편에 누웠어요. 남편이 말없이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떴어요. 아까의 키스가 생각났습니다. 강태양 씨의 손길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강태양 씨가 객실에서 나왔어요. 사모님, 네.
우리는 마주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제는 죄송해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우리 둘 다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침 드세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편하지 않았어요. 강태양 씨가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저는 진심이었어요. 네. 어제 한 말이요. 사모님이 정말 아름답다고 한 거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저도 진심이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모님, 저는 사모님을 좋아해요. 그 고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혼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다시 키스했어요. 이번엔 어제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가 저를 안아 올렸어요. 저는 그의 목을 감쌌죠. 우리는 소파로 갔습니다. 천천히 누웠어요. 그의 손길이 온몸을 어루만졌어요. 목을 지나 쇄골을 타고 어깨로 내려왔습니다. 저도 그의 몸을 만졌어요. 단단한 가슴 근육, 복근, 허리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그가 제 원피스 지퍼를 내렸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원피스가 벗겨졌습니다. 속옷만 남았어요. 그의 눈빛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모님, 정말 너무 아름다우세요. 저도 그의 셔츠를 벗겼어요. 바지도요. 이제 우리 둘 다 거의 벗은 상태였습니다. 피부가 맞닿았어요. 뜨거웠죠. 그의 체온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강태양 씨가 제 속옷끈에 손을 댔어요. 눈으로 허락을 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옷이 벗겨졌습니다. 완전히 벗은 제 모습이 그에게 드러났어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저를 안심시켰어요. 경외감이 가득했거든요. 그도 마지막 남은 속옷을 벗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보였어요.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가 제 위로 올라왔어요. 팔로 몸을 지탱하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네, 정말요? 네, 저도 원해요. 그 말에 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천천히 할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컸어요. 정말 컸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멈추며 물었어요. 네, 계속해요. 조금씩 더 들어왔습니다. 꽉 찬 느낌이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익숙해지기를 기다려줬어요. 얼마 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깊게 리듬이 생겼어요. 저도 그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사모님, 정말 아름다워요. 그가 속삭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뜨거움이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조심스러웠어요. 저를 아끼듯이요. 하지만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저도 그를 원했어요. 더 빨리, 더 깊이,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죠.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태양 씨, 사모님,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절정이 다가왔어요. 온몸이 격렬했습니다. 그도 함께였어요. 우리는 동시에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우리는 숨을 고르며 누워 있었어요.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어요. 사모님, 후회하세요? 아니요. 솔직했어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행복한 적 처음이에요.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안정적이고 힘찬 박동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샤워를 하자고 했어요. 함께 욕실로 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쏟아졌어요. 강태양 씨가 제 등을 씻어줬습니다. 부드럽게 비누를 문질렀어요. 저도 그의 몸을 씻겨줬습니다. 넓은 등, 단단한 어깨, 근육질 팔, 물을 끼얹어 줬어요.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물줄기 아래에서 다시 키스했어요. 젖은 몸이 밀착됐습니다. 그가 다시 반응하고 있었어요. 저도 느껴졌어요. 사모님,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또 하고 싶어요. 저도요. 욕실 벽에 기댔어요. 그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다시 하나가 됐어요. 이번엔 서서요. 물소리와 우리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더 격렬했어요. 벽을 짚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꽉 잡았어요. 깊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시 절정이 왔어요. 더 강렬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점심때가 됐어요. 가운만 걸치고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간단히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강태양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사모님, 네. 계속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샌드위치는 잊혀졌어요. 다시 소파로 갔습니다. 오후 내내 함께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팔에 안겨 있었죠.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꿈 이야기도 했습니다. 피아노를 쳤어요. 그를 위해요. 쇼팽의 녹턴. 그가 제 뒤에 서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키스했어요. 피아노 앞에서요. 그리고 다시 사랑을 나눴습니다. 피아노 위에서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을까요? 하지만 시간은 흘렀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떠나야 해요. 강태양 씨가 말했어요. 알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모님,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게 끊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게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마지막 밤이 됐어요. 남편은 또 늦게 온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태양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둘 다 아쉬운 마음이었으니까요. 식사 후 우리는 다시 안방으로 갔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더 뜨겁게 서로를 원했어요. 그의 손길이 온몸을 훑었습니다. 저도 그를 느꼈죠. 우리는 밤새 함께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어요. 강태양 씨가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그를 봤어요. 급하게 옷을 챙기는 그의 모습, 셔츠를 입고, 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었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 흐르는 소리, 칫솔질 소리. 잠시 후 그가 나왔습니다. 사모님, 그럼 저 가볼게요. 네. 저는 가운을 걸치고 일어났어요. 현관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사모님. 저도요. 우리는 마지막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가 문을 나섰어요.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어요. 텅 빈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리를 시작했어요.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와인잔을 설거지했죠. 화장실로 갔어요. 청소를 하려고요. 세면대를 닦고 거울을 닦았습니다. 바닥을 쓸다가 뭔가 발견했어요. 변기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면허증이었어요. 집어들었습니다. 강태양, 1989년생,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자세한 주소까지 적혀 있었어요.
아마 급하게 옷을 입다가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면허증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갖다 줘야 하나? 택배로 보낼까? 아니면 그냥. 생각이 복잡했어요. 면허증을 거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일단은 보관하기로 했어요. 그날부터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 애썼어요.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한강공원을 뛰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달렸죠. 숨이 가빴어요. 하지만 그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더 빨리 뛰었어요. 생각을 지우려고요. 1시간을 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었어요. 혼자였죠. 남편은 벌써 출근한 후였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그와 함께 쳤던 쇼팽이 생각났으니까요. 피아노 위에서 사랑을 나눴던 기억. 손이 멈췄습니다. 면허증 생각이 났어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거기 있었죠. 강태양.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화요일. 대학 동창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죠. 강남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연아, 오랜만이다. 응, 정말 오랜만이야. 은지는 여전히 밝았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때? 남편이랑은 잘 지내? 은지가 물었어요. 뭐, 그냥 그렇지. 대답이 시큰둥했나 봐요. 은지가 걱정스런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지연아,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이었죠. 은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이야기, 남편 이야기. 저는 듣고만 있었어요. 부러웠어요. 평범한 행복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또 텅 빈 집이었죠. 면허증을 다시 꺼냈습니다. 갖다 줘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어요. 수요일,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봐야 했어요. 카트를 끌고 매장을 돌았습니다. 채소 코너, 과일 코너, 정육 코너, 천천히 둘러봤어요. 시간을 보내려고요. 젊은 부부가 보였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죠. 행복해 보였어요. 부러웠습니다. 저는 언제 남편과 함께 장을 봤을까? 기억이 안 났어요. 카트에 물건을 가득 담았습니다. 계산을 하고 집으로 왔어요.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하나씩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많은 걸 누구랑 먹지? 남편은 집에서 밥을 거의 안 먹으니까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어요. 강태양 씨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제가 해주는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었죠. 또 면허증 생각이 났어요. 목요일, 요가 수업에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다니는 수업이었어요. 요가 매트를 깔고 자세를 취했습니다. 강사의 지시를 따랐어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하지만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으니까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응, 오늘은 약속이 취소됐어.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녁 준비할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어요. 상을 차렸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밥만 먹고 있었죠. 저도 조용히 먹었어요. 식사가 끝났어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나 서재에서 일 좀 할게.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또 혼자였죠. 강태양 씨와 함께 했던 식사가 떠올랐어요. 그는 맛있다고, 행복하다고 말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미용실에 갔어요. 머리를 손질하고 왔습니다. 백화점에도 들렀죠. 옷을 몇 벌 샀어요.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허전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쇼핑백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어요. 새로 한 머리, 새로 산 옷. 예뻐 보였을까요? 남편은 알아챌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응. 남편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머리 했는데도, 새 옷을 입었는데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토요일 저녁, 결심을 했어요. 노력해보기로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정성껏 몸을 씻었습니다. 로션을 바르고 향수를 뿌렸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넣어뒀던 옷이 있었어요. 레이스 란제리였습니다. 검은색이었죠. 결혼 초에 남편을 위해 샀던 거예요. 한 번도 입어본 적 없었지만요. 망설였어요. 하지만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몸의 곡선이 드러났습니다. 레이스 사이로 피부가 비쳤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 위에 얇은 가운을 걸쳤어요. 살짝 여미기만 했죠. 머리를 풀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어요. 준비가 됐어요. 안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불렀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응? 무심한 대답이었죠. 저는 가운끈을 풀었습니다. 천천히 가운이 벗겨졌어요. 레이스 란제리 차림이 드러났습니다. 남편 쪽으로 걸어갔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해?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남편 옆에요. 여보, 오늘. 손을 뻗어 남편의 셔츠 단추를 만졌어요. 우리.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네. 나 오늘 피곤해. 그 말에 손이 멈췄어요. 내일 아침 일찍 바이어 미팅이 있어. 중요한 계약이거든. 남편이 제 손을 떼어냈습니다. 미안한데 오늘은 일찍 자야 할 것 같아. 노트북을 덮었어요.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웠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레이스 란제리 차림으로 어둠 속에서요. 눈물이 났어요. 남편의 등만 보였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가운을 다시 걸쳤습니다. 욕실로 갔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레이스 란제리, 화장한 얼굴, 풀어헤친 머리, 우스웠어요. 누굴 위한 거였을까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란제리를 벗었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찬물로요. 오래 서 있었어요. 일요일 아침, 남편은 일찍 나갔습니다. 미팅 때문이라고 했죠. 혼자 남았어요.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면허증이 있었어요. 한 손에 들었습니다. 강태양,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갖다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나. 아니면 어젯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거절, 등 돌린 모습. 10년이 그랬어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결심이 섰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향수를 뿌렸죠. 면허증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이번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굴 위한 건지 알았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관악구로 가야 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주소를 알려줬어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입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일요일 오후의 거리.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가족들, 연인들, 모두 행복해 보였죠. 저도 행복하고 싶었어요. 1시간쯤 걸렸을까요? 관악구에 도착했습니다. 주소를 찾아갔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좁은 계단, 3층으로 올라갔어요. 문패가 보였습니다. 강태양, 심장이 뛰었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렸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강태양 씨가 서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사모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면허증 떨어뜨리셨더라고요. 가방에서 면허증을 꺼냈습니다. 그의 앞으로 내밀었어요. 주소가 적혀 있길래요. 갖다 드리러 왔어요. 짧고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담지 않으려고 애썼죠. 그가 면허증을 받아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사모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면허증을 보더니 다시 저를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오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택배로 보내셔도 됐을 텐데. 괜찮아요. 마침 이쪽에 볼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있었어요.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할 순 없었죠.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른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럼 전달해드렸으니까 저는 이만. 돌아서려고 했어요. 사모님, 그가 불렀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오시죠. 잠깐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을 저었습니다. 빨리 가야 했어요. 이러다가 마음이 들킬 것 같았으니까요. 정말 괜찮습니다. 택시 기다리고 있어서요. 또 거짓말이었죠. 택시는 진작 보냈습니다. 사모님, 그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제발요. 그 말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딱 커피 한 잔만요. 그가 다시 말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이에요. 금방 가실 수 있게요. 그의 눈빛이 애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집은 작고 허름했습니다. 원룸이었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죠. 이리 앉으세요. 그가 작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커피 내려드릴게요. 그가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원룸 한쪽에 있는 작은 싱크대였어요.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 컵 부딪히는 소리.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책상 위에 공구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벽에는 식물 사진들이 붙어 있었죠. 단순하지만 정돈된 삶이 느껴졌어요. 강태양 씨가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저는 커피를 받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도 마주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사모님,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바쁘게 지냈어요. 짧게 대답했죠. 바쁘셨어요? 네. 할 일이 많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도 만나고, 마트도 가고, 운동도 했어요. 나열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사모님, 네, 혹시,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안 보고 싶으셨어요?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글쎄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워낙 바빴으니까요. 다시 거짓말이었죠. 생각날 틈도 별로 없었어요.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셨군요.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는 그가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10번씩 사모님 생각했어요. 고백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사모님이 떠올랐어요. 일하면서도요. 밥 먹으면서도요. 잠들기 전에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 보고 싶었어요.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죠.
하지만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번호도 모르고 그냥 참았어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사모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뛰었거든요. 그가 일어났습니다.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천천히. 사모님, 앉았습니다. 바로 옆에요. 가까웠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정말요. 저는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태양 씨. 하지만 그가 놓지 않았어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그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돼요. 왜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가야 해요. 하지만 그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사모님, 놓으세요. 싫어요. 태양 씨, 제발. 저는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품에 안겼습니다. 놓으세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그는 더 꽉 안았습니다. 사모님, 저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칠 것 같았어요. 놓으세요. 저는 그의 가슴을 밀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힘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사모님, 그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하지만 그의 입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입술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사모님, 다시 제 얼굴을 돌렸어요. 정면으로요. 이번엔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받아주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키스가 계속됐습니다. 부드럽게, 간절하게, 저도 모르게 입술이 열렸습니다. 혀가 들어왔어요.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를 밀어냈어요. 안 돼요.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제는 안 돼요. 창백한 얼굴로 말했죠. 왜요? 왜 안 돼요? 그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그냥 이러면 안 되니까요. 이유가 뭐예요? 저는 기혼이에요. 그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손을 뻗어 문 쪽으로 갔습니다. 정말 가야 해요. 그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사모님, 비켜주세요. 싫어요. 태양 씨, 사모님도 원하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니에요. 거짓말했습니다. 그럼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면허증 때문에 정말 그것뿐이에요? 그의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모님,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솔직해지세요. 또 한 걸음. 저도, 사모님도.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원하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 저항이었어요.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이번엔 밀어내지 않았어요. 힘이 빠졌거든요. 사모님, 그가 속삭였습니다. 오늘 하루만, 이 순간만이라도 제 귓가에 입술을 댔어요. 함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게요. 하지만 그는 알아챘습니다. 저를 안아 올렸어요.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싱글 침대였어요.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사모님, 그가 제 위에서 저를 내려다봤어요. 정말 사랑해요. 저도 작게 속삭였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정말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스가 시작됐어요. 이번엔 저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혀를 내밀었죠. 깊은 키스였어요. 그의 손이 제 몸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을 지나 어깨를 타고
팔을 훑었어요. 저도 그의 셔츠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풀었어요. 셔츠가 벗겨졌습니다. 그 몸이 드러났어요.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 복근, 손으로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도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원피스 지퍼를 내렸습니다. 천천히요. 원피스가 벗겨졌어요. 속옷만 남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뜨거워졌어요. 지연 씨,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아름다워요. 저도 그의 바지를 벗겼어요. 벨트를 풀고 지퍼를 내렸죠. 바지가 벗겨졌습니다. 이제 둘 다 속옷만 입고 있었어요. 그가 제 속옷끈에 손을 댔습니다. 눈으로 허락을 구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옷이 벗겨졌어요. 완전히 벗은 제 몸이 드러났습니다. 그도 마지막 남은 것을 벗었어요. 그것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압도적이었어요. 단단하게 서 있었죠.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가 제 위로 올라왔어요. 눈을 마주봤습니다. 지연 씨, 네, 정말 사랑해요. 저도요. 태양 씨. 그의 입술이 제 목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내려갔어요. 쇄골을 지나 가슴에 닿았습니다. 혀로 핥았어요. 저는 신음을 냈습니다. 그가 더 깊이 탐닉했어요. 입술과 혀로 애무했습니다. 손은 아래로 내려갔어요. 배를 지나 허벅지를 타고 가장 민감한 곳에 닿았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손가락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리듬을 타며 저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태양 씨. 지연 씨, 준비됐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제 다리 사이로 왔습니다. 천천히 들어왔어요. 크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죠. 작은 신음이 났습니다. 괜찮아요? 네. 계속해요. 조금씩 더 들어와. 꽉 찼어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제가 익숙해지길 기다렸죠. 움직여도 될까요? 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깊게, 천천히, 리듬이 생겼어요. 저도 호흡을 맞췄습니다. 허리를 들어 올렸죠.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어요. 침대가 삐걱거렸습니다. 더 빨리. 제가 속삭였어요. 그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더 깊이, 더 강하게. 온몸이 떨렸어요. 절정이 다가왔습니다. 태양 씨. 외쳤어요. 지연 씨, 그도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점에 도달했어요. 온몸이 경련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가 제 위에 쓰러졌어요. 둘 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땀이 흥건했어요. 강태양 씨가 옆으로 누웠습니다. 저를 품에 안았죠. 사랑해요, 지연 씨. 저도요. 태양 씨.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잠시 후,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연 씨, 네. 다시 하고 싶어요. 벌써요? 저는 놀라 물었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지연 씨 앞에선 계속 이래요. 그의 것이 다시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위로 올라갔어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가 제 허리를 잡았어요. 아름다워요.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의 손이 제 가슴을 어루만졌어요. 저는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쾌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도 아래에서 호응했죠. 다시 절정이 왔어요. 이번엔 더 강렬했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에 쓰러졌어요. 그가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그가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연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혼할 수 없어요. 남편에게 재산이 다 있거든요. 알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다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밤 8시가 됐어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돌아가야 했어요. 남편이 의심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강태양 씨가 물었어요. 일주일 후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어요.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다릴게요. 문 앞에서 마지막 키스를 나눴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강태양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지연 씨.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웃음이 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어요. 남편은 3일간 출장을 갔습니다. 강태양 씨가 집으로 왔어요. 우리는 그 3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낮에는 정원을 가꾸는 척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냈죠. 밤마다 사랑을 나눴어요. 남편이 돌아오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지연 씨,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그거면 됐어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양 씨가 떠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이 저녁에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응. 여전히 무관심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괜찮았어요. 제게 강태양 씨가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계속 만나고 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 출장 가는 날, 그때마다 강태양 씨를 만났습니다. 위험한 관계라는 걸 알아요. 언젠가 들킬 수도 있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는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으니까요. 어젯밤에도 만났어요. 그의 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죠. 남편은